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혼자 사는 여자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혼자 사는 남자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량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반가운 청취자분들과의 만남의 장이 또 열렸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뭘요? 이렇게 저희 이렇게 어쩌지를 늘 사랑해 주시고 네. 들어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네. 구독해 주시고 하트는 눌러주시면 좋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관심 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자님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오랜만에 노래 한 곡 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방송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감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방송은 어떤 방송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방송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인간 세상에서 사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느낌은 느끼고 있는데 외면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토크를 하는 게 저희 방송의 취지예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거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초보 농사꾼들이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실패와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 될 테니까 좀 이 방송 뭐지? 되게 중구난방 아니야? 라고 생각이 돼도 중구난방인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조금만 더 저희 기다려 주세요. 저희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새롭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도를 하고 싶으니까요. 네. 그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양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의 주제는 혼자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정말 혼자 사는 남자 7년 차. 네. 감자예요. 양이님 몇 년 됐죠? 저 한 5년 됐을 거예요. 내가 선배다. 뭐래냐? 아무튼 저희보다도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네. 사실 이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자 맞아요. 살면서 좋은 거 그리고 힘든 거 외로웠을 때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혼술이랑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네. 1인 가구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1인 가구라는 주거 형태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혼자 사는 주거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떠나요. 자,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혼자 사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양이님하고 저 할 얘기 많을 것 같죠? 네. 왜냐면 저희 혼자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간은 약간 조금 더 혼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면서 보통 그러면 저희 약간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무언가요? 혼자 살게 되는 계기가. 감자님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독립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사실 그 부모님과 동생과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의 규모가 좀 작았어요. 네, 집의 규모가 작아서 집을 조금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항상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이 항상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처음 얻을 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죠. 네.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청약저축 같은 거라고 하죠.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청약을 들고서 집 주변에 어딘가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나 모니터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살고 있던 주거지 주변에는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네. 없어서 그 옆 동네 다른 시에
새롭게 뭐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그냥 속는셈 치고 한번 찾아가 봐서 실제로 거기 한번 가서 보고 그쪽에 서류를 넣었는데 덜컥 된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된 거죠. 네. 당첨이 되어서 집안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동생과 어머니를 조금 더 큰 집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처음에 모두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너 먼저 들어가서 살아. 네. 왜냐면 당첨된 거 놀릴 순 없잖아요. 빈집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너 먼저 들어가서 산 게 7년째예요. 여러분, 너 먼저 들어왔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7년째예요. 저희 어머니, 동생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나 회사는 어떡해? 니네 집으로 가면 회사 멀어. 약간 이건 뭐죠? 약간 가족의 화합과 약간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빚을 내서 제가 큰 집을 얻은 상황인데 그래서 먼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7년째가 됐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요. 야, 이런 상황에서 참 제가 너무 말이 길었죠. 그냥 네. 왕따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족의 화합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를 쳐낸 거예요. 저를 저희 집에서 안 되겠다. 쟤를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쳐낸 것 같은 게 느낌이 들고요. 약간 이렇게 해서 독립하는 경우도 많고 20대 때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서울권이나 이런 경기도권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와 가까운 곳,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내가 지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룸이나 이런 곳에서 자취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양님은 어떻게 그럼 혼자 살게 됐나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에 속해요. 저도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하는 곳과 집이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차를 끌고 출근하면 하는데 네. 그러면 하루에 제가 교통으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할애하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처음에 한 몇 달을 그렇게 해보다가 진짜 지쳐갖고 그냥 사람이 뭐 거의 뭐 뇌가 정지하는 수준으로 너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쳐요. 출퇴근 버스나 사실 그렇게 아직도 좀 먼 곳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쳐서 양님처럼 지쳐서 회사의 근처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가까운 곳에서 네.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2분, 3분 이렇게 같이 네. 모여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일하는 곳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거기랑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사는 곳은 그대로 박혀 있는데 일하는 곳들이 이제 아무래도 풀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위치를 지정을 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돌아다니기 좀 편해야 이렇게 같이 살게 되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내 약간 생계가 걸려있는 곳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 이렇게 해서 약간 처음 그렇게 독립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성인이 돼서도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나는 이렇게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굳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왜 독립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독립을 안 해도 되는데 늘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왜 있냐면 집이 조금 엄해서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네, 통금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에 좀 갑갑함을 느껴서 일단 나가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호기심에 다들 이렇게 친구나 주변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나도 한번 혼자 살면서 저희 제일 좋은 자유죠. 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되는 게 저도 그렇게 돼서 처음에 독립을 하게 될 때 엄마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차를 그냥 엄마 걸 주던가 왔다 갔다 해라. 하나 새로 사주던가 할 테니까 차를 끌고 다녀라. 이랬는데 이제 아빠가 애 좀 놔줘라. 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 때 회식을 하거나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면 네네. 잘못하면 사고 난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피곤하거나 술 마시면 또 친구 집 가서 자고 온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못하게 할 건데 그렇죠. 그냥 좀 놔줘라 라고 아빠의 큰 도움으로 차라리 나가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약간 혼자서 그렇게 살게 된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만 나가서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한 번 나왔으면 계속 나와 있는 거지. 약간 지금 눌러 앉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약간 양희님한테 어떻게 보면 그 혼자 사는 게 약간 지금 맞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 통금 시간 없음 나한테 제약받는 그런 여자들한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제약 조건들 다 없음 난 자유 이게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긴 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양희님의 얘기한 자유 부모님이 사실 걱정돼서 여자니까 걱정돼서 조기에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혼자 살면서 배우는 것도 좀 많잖아요. 맞아요. 자유도 자유지만. 맞아요. 이게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떤 업체의 통계 자료를 갖고 얘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좋네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한 결혼정보 업체가 1인 가구로 생활하는 20, 30대 미혼 남녀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지만 어디까지나 한 업체의 제한된 조사 결과라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공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것에 장점이 더 많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자 32.7%, 여자 44.6%로 여자분들의 비율이 더 높았고요. 그러네요. 저는 남자분들이 더 높을 거란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분들이 훨씬 높네요. 그리고 단점이 더 많다. 이 부분에는 당연히 남자가 45.2%, 여자가 32.2%로 남자분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해요. 남자라는 동물 자체가 네. 약간 이런 퍼센트만 봐도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해보네요. 그리고 이제 장단점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22.1%, 여자 23.2%로 비슷하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되게 좀 무시할 수 없는 조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혼자 사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좋죠. 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누군가 침투하고 누군가를 내가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휴식처. 그게 바로 혼자 사는 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매력적인 공간을 꾸미는 맛도 되게 커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씩 채워 나갈 때의 그 뿌듯함 그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이 업체에서 자료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은 네. 방금 감자님이 말씀하신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가 5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딱 5가지의 순위까지만 매겨 놓은 게 1위가 간섭에서 벗어난다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냥 우리 모두가 혼자 살았을 때 생각하는 특장점, 뭐 깊게 생각할 것도 없는 자유, 프리덤. 그렇죠. 네.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네, 오로지 나의 선택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친구나 연인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도 내 자유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식구들이 집에 있나 없나 뭐 엄마의 허락을 받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심지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친한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자주 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불에서 막 코 박고 자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삐삐삐삐삐 뜨르리 진짜요? 네, 문이 열려요. 네. 문이 실제로 열립니다. 열리면 벌떡 엄청 놀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어나면 손에는 족발과 또 한 손에는 소주와 살짝 취해서 그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네. 뭐 돌려보낼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잔치가 열렸던 경험이 좀 있네요. 장난 아니게 또 술타임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확실히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본 경험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네네.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 때.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게 좀 어색했어요. 그렇죠. 많이 안 해봤으니까. 되게 크게 뭔가 일을 벌리는 것 같고 친구 한 명을 초대할 때도 뭔가 진짜 집을 한번 싹 거의 소독하다시피 대청소를 하고 뭔가 차려놓은 게 소독차를 부르나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차려놓은 게 굉장히 있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있었어요. 그거 저희 어렸을 때 생일잔치 때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되게 그러니까 그 남의 집에 놀러 가고 놀러 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격? 굉장히 저는 그 벽이 높고 격이 있었어요. 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약간 차려야 되는 예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근데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다가 네. 슬슬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근처 사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놀거나 모일 때도 특별히 어디 갈 거 아니면 우리 집에 그냥 와서 가까우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노는 거를 이제 반복을 해보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고 서로가 그렇게 돈독해질 수가 없어요. 양님의 거주지가 거의 주막이네요. 감자님 집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주로 튤립 공주님께서 많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되게 좋네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잠을 자거나 일어날 때 이것도 약간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푹 잘 수도 있고 사실 누구랑 같이 한 명하고만 같이 살아도 둘이서만 살아도 이 생체 리듬이 깨질 가능성이 좀 커요. 맞아요. 잠을 푹 잘 수도 없고 내가 자려고 할 때 또 부스럭거린 소리 때문에 또 깨게 되고 근데 혼자 살면 뭐 잠은 아주 사실 죽어서 자기는 하는데 그거의 이상으로 아주 편하게 많이 잘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왜 그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서 누군가랑 같이 살다 보면 자꾸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내 생체 리듬에 맞춰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 왜 이렇게 늦게 자냐 그렇죠. 이런 터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죠. 진짜 아무 터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쉬는 날 잠으로 시간도 좀 많이 보내기는 해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 옆에 없고 내가 긴장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편하게 시켜 먹기도 하고요. 엄청 좋죠. 이거 시켜 먹는 얘기하니까 그 밥 먹는 메뉴나 내가 밥 먹는 시간대도 완전히 내 자유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식구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밥 먹는 메뉴도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밥을 하시는 어머니께 모든 권한이 있고 그렇죠. 메뉴 선택의 기회가 거기 있죠. 밥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게 식구들이 딱 정해져 있으면 사실 나는 그 시간에 지금 밥을 안 먹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그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예의 바르게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대부분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해먹는 분들도 이제 점점 생기고는 있는데 많이 시켜 먹잖아요. 많이 시켜 먹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봤냐면 그 전날 저녁에 이것저것 시킵니다. 네. 족발, 피자, 치킨 이것저것 시켜서 맛있게 닭발, 보쌈 많이 시켜서 먹어요. 먹고 다음날 아침으로 뭘 먹냐면 냉장고에 남은 그걸 또 먹어요. 그걸로 좀 약간 응용해서 요리를 해먹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서 볶음밥을 해먹는다거나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활용도가 좋아서 그렇게 남은 음식을 가지고서 거의 한 번 시킨 음식으로 한 2-3끼 정도 먹게 되는 경우도 혼자 살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켜 먹는 것도 식구들하고 같이 살 때 식구들이 다 같이 시켜 먹는 음식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면 보통 음식을 시키면 왜 시켜 먹었어? 집에 밥하고 반찬 다 있는데 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맞아요. 있는 거 다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시켜 먹냐. 어머니에게 굉장히 잔소리 들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다들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내가 속해 있다가 그 되게 평온한 나만의 시간 그 공간 속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그 느끼는 행복감 있잖아요. 되게 하루 종일 굉장히 시달리고 바쁘고 옆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치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딱 가졌을 때 그 평온함, 그 안정감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고 살다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냥 하루에 어느 일정 시간이라도 좀 혼자 있을 시간이 늘 필요한 이런 성향이라는 케이스가 양님 있죠. 같은 경우에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저는 혼자 사는 기간 중에 반은 동생하고 같이 살고 반만 혼자 살았어요. 네. 근데 그 기간을 혼자 살면서 나는 너무 장시간 평생 혼자 살 수 있는 부류의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길게는 혼자 못 살지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띄엄띄면 나한테 시간은 줘야 된다. 근데 원래 본가에 부모님하고 살 때도 그랬어요. 네. 반드시 나를 안 건드리고 좀 혼자 그냥 내가 꼭 무슨 심각한 일이 없어도 그냥 나를 혼자 아무도 터치 안 하고 1시간만이라도 좀 그런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까탈스럽네요. 감자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왜냐면 제가 그걸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탈스럽다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그게 남들하고 같이 그 인간적인 관계로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양님하고 저도 그렇긴 하지만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민해서 타인하고 어울리는 것도 즐겁기는 한데 거기에서 어울리면서 내가 에너지를 쏟는 그걸 보상받아야 돼요. 맞아요. 다른 쪽으로. 그게 뭐냐면 나 혼자 놔두면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성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희님이나 저처럼 혼자 살면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외로움에 지치는 케이스 아니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맞아요. 혼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나에게 완전히 집중해서 내 아이덴티티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주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큰 공감이네요. 이게 설문조사에서는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에 내가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에 내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요. 맞춰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자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살게 되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 떨어져 놓게 딱 되면 내가 몰랐던 내 습관까지 보이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맞아요. 내 습관도 보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원래 몰랐던 취미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나는 이럴 때 되게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구나. 이렇게 약간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아 막 이런 것들을 혼자 살면서 많이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모든 거를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혼자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 정말 진짜 내 모습을 찾게 되고 내가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내 모습들이 맞아요.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딱 정말 내 캐릭터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게 자리를 잡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약간 사람이 살면서 또 흔들림도 적게 되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혼자 있어 보면.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의 케어 안에서 사실 살다가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혼자 나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고지서 세금도 다 내보고 이러면서 가장 느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그거 느낄 수 있는 게 그 엄마 아빠 케어의 고마움이 이게 당연하게 요구할 것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확실히. 빨래가 세탁이 되어서 잘 개어져서 내 방 옷장에 항상 들어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끈한 국물과 밥이 늘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늘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되게 평상시에는 못 느꼈던 거. 이게 고마운 걸 내가 못 느꼈던 걸 혼자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반찬이 5가지, 7가지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게 감동이네요. 그거를 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지를 맞아요. 번거로워서 다 시켜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저희 맘먹고서 한번 집에 요리해 볼 때 있어요. 친구들이나 오고 이럴 때 집안이 파탄나요. 왜냐면 안 해보던 애들이 다량의 음식을 준비할 때는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혼자 살 때 처음 1, 2년 같은 경우엔 요리하는 시간보다 치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게 손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려서 그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알았고 어디서 또 고마움을 알게 되었냐면 같이 살 때 저희 그 어머니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그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딱 나오시면 그 어머니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오시면 항상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야, 청소 다 했다. 봐봐.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봐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청소한 걸 왜 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저희 집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딱 보는 순간 자랑하고 싶어요. 맞아. 진짜 그 후련함. 이거는 진짜 개운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때 저 나와 살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청소한 거나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했는지를 맞아요. 청소했어? 뭐 해놨어?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이제 혼자 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화장실을 되게 밖에 쓰는 화장실처럼 더럽게 쓰진 않지만 사실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한 상태에서 청소를 해도 왠지 그냥 괜히 더 하기 싫은 게 화장실 청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하고 나면 저도 이제 혼자 살 때보다는 저는 샤워를 하면서 한 3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청소를 같이 하고 싹 나오는 스타일인데 동생이
이제 저랑도 또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화장실이 원래 늘 깨끗한 건 줄 알았대요. 그거는 제가 동생한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샤워하는 김에 항상 하고 나오니까 마무리를 내가 이제 짚고 나온 건데 늘 깨끗한 거였는데 동생이 화장실은 그러니까 화장실이 청소를 이 정도로 내가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 더러워진다는 인지 자체를 못하는 거죠. 언니가 해주니까 몰랐던 거예요. 동생분도 이제 혼자 살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겠네요. 제발 좀 깨닫고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고맙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요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또 얘기를 해보면 네. 3위에 경제적 책임감이 생긴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비를 내가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네. 4위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연인과 집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아, 이 항목에서 연인이 들어가네요. 연인과 집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해요, 집에서?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저는 집 데이트 해본 적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요.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왜냐면 공간 자체가 프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래 만났을 경우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 맞아. 왜냐면 주변에 돌아다녀봤자 돈만 쓰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서 밥도 해먹고 요리도 해먹고 그냥 각자 다른 방에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되게 좋아요. 아,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그러면서 약간 있다가 어디 가자 그럼 나가서 뭐 저녁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그 연인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독립을 해서 청취자분들 좋으시죠? 뭐가 좋은지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사시는 그 왕따당한 그 집에 여자분을 드리고 싶으신가 봐요. 잘 집었네요. 숨 들이마시는 게 왜 그래요?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빨리 집에 어떤 여자분께서 뚜벅뚜벅 그만하세요. 하이 소리를 내며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상상하게 만들지 마요. 그리고 5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공간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게 뭐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 그거 진짜 커요. 자유롭게. 이게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통으로 그냥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연애할 때 특히 혼자 살면 장점이 더 많다는 부분에선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네. 남자분들은 35.1%가 연애할 때 혼자 살면 장점이 더 많다고 하셨고 여자분들은 72%나 와우. 72%가 아니라 71%. 71%가 장점이다, 연애할 때.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일까요? 이게 저는 그냥 제가 여자잖아요. 그걸 알 것 같아요. 사실 남자분들은 되게 통제하시는 부모님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오던 하루 외박을 하던 그거를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못하게 하고 네네. 막 12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10시 전에 들어와야 돼. 막 8시부터 전화하시고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인 사이에 좋은 거잖아요. 연애할 때 혼자 살면 장점이 더 많다. 장점이 많다는 게 이제 여자분들의 퍼센트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원래도 그런 간섭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히 그냥 혼자 살면 그냥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올 수 있다 정도의 그런 갭 차이가 낮은데 여자분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너무 좋죠. 여행도 같이 못 가. 들어오는 시간 통제받아. 외박도 못 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눈치 보일 게 너무 많으니까 혼자 사는 순간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올 수 있다는 그거를 떠나서 그냥 내가 이 연애를 굉장히 자유롭게 다채롭게 정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런 이제 눈치를 안 보고 간섭이 없으면 둘 사이가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사이를 더 빨리 알게 될 경우도 좀 크고 좋네요. 퍼센트를 보니까. 좋죠. 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단점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인 거에 대해서 1위에서 5위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슬픈 얘기가 예상되네요. 첫 번째로 네. 일단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의 의견이 다른데 제가 이건 쭉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남자분들의 의견은 1위 청소, 빨래 등 가사에 게을러진다. 이게 남자분들한테는 1위였어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1위는 혼자라 겁날 때가 있다. 이게 1위인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 그 1위가 청소, 빨래 때문에 내가 게을러진다가 1위예요. 혼자 살 때 단점이.
청소 빨래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거에 내가 게을러진다. 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특히 아들들한테는 더더욱 왜 가사 일을 별로 이렇게 가르치려거나 하는 시도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데 굉장히 쌓였을 경우에 결국에 치워야 되는 당사자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맨날 해주던 거 혼자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 손에 익지도 않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남자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랑 같이 가사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똑같이 하기 싫더라도 이렇게 1위를 할 정도까지의 단점이라고 느끼진 않는 거죠. 근데 또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 무서울 때 진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문득문득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혼자 사는데 옆방이나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같이 연결된 방 같은 경우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막 떠들거나 남자분들 걸어 다니는 소리 같은 게 되게 공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남자분들 중에 가끔씩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는 소리나 뒤에 좀 같이 갔다고 같은 방향이라서 자기를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되게 오바한다고 생각하고 유별나다. 유별나고 재수없고 이러면서 이제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뭐 너 좋아서 그러는 줄 아냐. 이게 아닌데 근데 그거는 여자의 입장에 한번 놓여보시면 그건 진짜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아실 만한 게 이게 제가 TV에서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주택가에 사시던 어떤 연예인 분이셨는데 결혼을 해갖고 생활을 하는 동안 아닌가? 이거 어디 팟캐스트에서 들었나? 하여간 뭐 주워 듣는 거 많으시니까 네, 얘기해 보시죠. 집에 오는 길에 그 골목길에 이제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는 데를 와이프가 맨날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는 진짜 좀 뭐 그렇게까지 무섭다고 하나도 안 무서운 뭐가 길을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굴고 너무 예민하구나. 유난을 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와이프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기다리다가 와이프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에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와이프를 부르려고 이렇게 탁 손을 얹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진짜 질겁을 한 표정으로 완전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를 보던 그 리액션과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나는 남자고 이러니까 안 무서웠던 거고 내 와이프가 이 정도의 감정을 느끼면서 왔구나 하면서 그 길을 다시 보니까 이 길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띄엄띄엄 가로등이 있고 이런 게 되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가 그때서야 와닿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이 혹시나 이런데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초점에는 항상 여자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 때 불현듯 이렇게 겁나는 거 남자분들도 약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지는 않고 사실 이렇게 되게 외진거나 새벽 시간대나 막 이럴 때 그리고 약간 혼자인 집인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 막 가위 눌리고 이랬을 때. 진짜 무서웠겠다. 네, 가위 눌리고 막 이랬을 때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되게 식은땀 많이 나고 맞아요. 굉장히 무섭고 그때부터는 그 집에 들어가기가 약간 겁나고.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고 집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렇게 좀 혼자 있을 때 약간 겁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집을 지나서 옆집을 가는 건데 누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새벽에 1시, 2시까지 전 안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요. 그 시간에 발자국 소리가 우리 집 쪽을 향해서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약간 영화인데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경이 완전 현관문에 전부 다 곤두서갖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문고리를 잡고 혹시 그러진 않을까. 왜 그렇게 몰입하게 되잖아요. 괜히.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 오기 전에 문소리가 끼익 해갖고 탕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서야 안도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예민할 일이 아니라고 나도 생각을 하지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이제 단점으로 뽑은 2위가 끼니를 자주 거른다. 이게 2위였고요. 네네. 여자분들은 2위가 텅 빈 공간에서 외로울 때가 있다. 정말. 근데 이거 우리 1, 2위까지만 얘기했는데 정말 남자랑 여자의 특성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참 굽는 거 내가 귀찮아서 안 차려 먹는 거예요. 사실 마음 내키면 얼마든지 차려 먹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내 몸을 약간
약간 훼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럴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넓은 공간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그냥 똑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문득 그냥 사무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자들은 딱 그 겁 많고 외로워하는 그 약간 흔히들 여자들의 좀 남자들보다 뭐 감성, 뭐 감수성 이런 감수성에 그런 게 예민하다는 게 좀 반영되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그냥 1위에서 2위까지 딱 봤을 때 단순해요. 느끼는 거는 엄마가 없다. 그렇죠. 단점 1, 2위에 해당되는 거는 나한테 늘 청소 빨래 밥을 해주던 엄마가 없다. 이게 남자분들의 굉장히 큰 위기의식. 엄마가 없어서 내가 많이 불편하다. 그런 거죠.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거네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자취할 때 장점과 단점은 장점 엄마가 없다. 단점 엄마가 없다. 아 진짜 확실하게 안 해요. 아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너무 공감돼요. 왜냐면 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 갖다 주실 때도 있어요. 와서 청소해 줄 때도 있고. 근데 진짜로 또 없을 때가 또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3위가 이제 남자들은 3위가 텅 빈 공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고 여자분들은 반대로 끼니를 걸을 때가 있는 게 3위더라고요. 그게 약간 낫네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2, 3위가 똑같은 내용이 서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요. 진짜 텅 빈 공간에서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뭐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만지고 책도 보고 막 하다가 저녁에 노을 질 때쯤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집에 있어서 즐겁게 논다고 놀았는데 그 하루가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해가 질 때 밤이 오기 직전에 그 사무치는 외로움 혹시 알려나 모르겠어요. 그때가 딱 뭔가 그 혼자 있는 공허함에 정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밤이 깊어지면 어차피 자야 되니까 그렇게 외롭진 않은데 해가 뉘엿뉘엿 쥐어서 노을이 지면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혼자예요. 즐겁게 논다고 놀았는데 즐겁게 논 게 아닌 거죠. 그거를 되돌아볼 때 내가 오늘 뭐 한 건가. 전 혼자 살 때 가장 큰 단점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말한 4위는 갑작스러운 일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어서 그런 게 좀 힘들다고 했고 남자분들은 4위가 집세랑 생활비 부담 이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네요. 특히 집이 자가가 아닐 경우에 아니면 자가여도 대출을 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제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서울권이나 경기도권에 와서 취직을 해서 하기는 하는 건데 그래도 혼자서 살게 되면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하고서 혼자 사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도 사실 어렵죠. 맞아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학교를 들어가면서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뭐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양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을 구하면서 가계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내가 안고서 또 혼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갚아야 돼. 그리고 뭐 하나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자 내고 뭐 내야 되는데 내가 이 씀씀이 괜찮을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그 부담과 그 약간 조금 불안함.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항상 안고서 혼자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참 좀 힘들게 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수입이 대단히 많은 경우가 아니면 돈을 모으기 힘든 조건이 되는 이유도 있어요. 진짜 공감돼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게 있고요. 이제 통계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끝났고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걸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좋네요. 양희님 그 혼자 사는 거 5년 차였나요? 네. 한번 어떤 단점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네. 진짜 제정신 아닌 상태로 알람을 끄고 더 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누가 있으면 야, 너 알람 울렸는데 안 일어나? 라고 해서 그 제 시간에 저를 내보내줄 사람이 있는데 혼자 살 때는 내가 알람 끄고 잠들면 내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나를 깨워주지 않는다는 거. 전혀 나를 신경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온전히 다 내 책임이라는 거.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그렇죠. 거. 내가 껐기 때문에 의식으로 껐죠. 그리고 저는 밥 먹을 때 좀
너무 외롭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양희님 약간 이것도 공감되는데 식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많이 먹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어도 먹고 나왔는데 배는 부른데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정적으로 이상하다. 내가 장 봐서 내가 직접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그 뒤에 뭔가 쎄한 허전함. 맞아요. 그래서 꼭 집에서 뭐 요리를 제대로 해 먹으면 네네. 괜히 사진 찍어서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 맞습니다. 괜히 보내서 나 오늘 이거 해 먹었어. 그러니까 같이 누가 좀 소통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또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맛있다, 이쁘다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스스로 이쁘다 먹으면서 그러진 않죠.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오늘 장난 아니야. 좋아. 역시 입맛 좋아. 역시 뭐 간이 딱 맞았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먹고 나면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죠. 현자 타임이라고. 맞습니다. 뭔가 되게 허하기도 하고 배는 부른데 참 그 감정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장보기가 너무 애매해요. 뭐 하나 식재료를 사면 상하기 전에 그것만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공감되네요. 그 양파 한 망에 조그만 거 4개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한 망짜리가 제일 작은 게 4개인가 5개짜리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 살 때도 엄청 고민해요. 왜냐면 그 양파 하나에 그 뭔가 파스타나 이런 거 해 먹으려고 양파를 사고 싶은데 이거 하나 사면 거의 저는 한 3개 정도는 썩어요. 2개 정도는 어떻게든 먹는데 맞아요. 그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항상 주변에 이렇게 좀 혼자 사는 누군가 이렇게 나눠서 장 보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공감되네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2개만 더 언급을 할게요. 네. 장기간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되게 많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기만의 룰이나 고집이 강해지면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나의 어떤 주체성이 생기고 자아가 확립이 제대로 되는 거 반면 이게 장기간이 되면 혼자 고집이 세지고 이러면서 타인과 융화되는 부분에서 좀 난항을 겪는 부분이 진짜 양희님 말에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타협을 하기 싫어해요. 난 지금 너무 혼자 이렇게 해온 게 편하고 나한테 딱 맞거든요.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갖거나 조금 더 내가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삶을 온전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자체, 삶 자체가 벌써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5년, 6년, 7년, 10년 동안 꾸려져 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피곤해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도 돼. 나는 이렇게 어차피 난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제가 겪어본 것 중에는 심하게 아프거나 다쳐서 서럽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의 상황이어서 내가 되게 위험할 때 네. 그때 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이렇게 하다가 객사하면 어떡하지라는. 양희님 그 방송에서 한번 언급은 하게 했는데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 새끼손가락으로 응급실 구급차를 불렀을 때 그때도 사실 혼자 살 때잖아요. 네. 그때 정말 잘못됐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로 이제 연락을 한 거긴 한데 그때도 진짜 조금이라도 의식이 많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혼자 살 때 그게 제일 위험해요. 맞아요. 그때 저는 손발이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호흡 상태도 되게 안 좋고 이랬는데 그때 계속 깜빡깜빡 잠이 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죽으면 우리 식구들이 나를 며칠 만에 찾아낼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하신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로 위협을 느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혼자 살 때 단점을 얘기했고요. 또 있나요? 그냥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외로움이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단어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외로워요. 너무 외롭고요. 어떨 때 제일 외롭냐면 항상 저희들 혼자 사시는 분들 집안에 자기가 놀 수 있는 놀거리들로 많이 채워놔요. 네. 플스를 산다거나 네. 보드게임을 산다거나 네. 여러 가지 놀거리 엄청 많이 채워놓습니다. 네. 채우면 채울수록 외로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정말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 그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저희 그
어머니네 집 근처에 옆동이나 이렇게 보면 할머니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할머니분들 되게 유쾌하세요. 말하실 네, 때. 네. 70 넘어서 5세, 80세 되셔서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어머니랑 같이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이제 어르신이니까 어머니 막 부르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살아? 괜찮아? 그러니까 죽어야지 안 살지? 뭐 이런 얘기. 너무 얘기가 센 거 아닌가요? 마지못해서 사는 거지 혼자 사는 건 죽은 삶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래 연세가 지나신 분들도 오랜 세월을 혼자 사는 건 버티는 거더라고요.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이 가장 큰 한 몫을 하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네. 저도 마무리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네. 혼자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선 반드시 온전한 내 책임이 따르는 그렇죠. 일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만약에 아직 혼자 안 살아보신 분이 계시는데 혼자 살 예정이신 분들은 요 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공감 토크 한번 해봤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참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술 한잔 먹는 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양님께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메일 주소는 ajjj0211@네이버.com이고요. 저희가 블로그도 개설했으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검색을 하시면 저희 블로그 그 포스팅들이 이렇게 떠서 그 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도 저희와 많이 소통해 주시고 저희 그 식사 할인권 이벤트 제공해 드리는 거 팟빵 공지란이랑 블로그 공지란에 자세하게 글로 적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녹음실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도망가는 오늘, 다음 주 수요일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만나요. 잘 있어요. 안녕.